안녕하세요. 2024년 6월 30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엔비디아랑 애플 자리를 바꿨고요. 구글, 아마존이 브로드컴 위로 올라왔네요. 아마 이 지금 목요일 기준이라서 27일 기준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코스트코하고 테슬라가 자리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 바뀌었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당분간은 코스트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450.94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로 마감이 됐었는데 월요일에 일단 한번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고점 신고점 만들고 빠져서 내려왔는데 화수 올라가고 수요일에 신고점, 목요일 또 신고점 하고 나서 금요일에 빠져 내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 지난주에 그려놨던 패러렐 채널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에 저항받고 수요일에 사실 월요일에도 저항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항받고 목요일에도 저항받았다고 봐야 되고 금요일에도 정확하게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450.94 이 저항선에 월화수 다 걸쳐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만 올라갔다가 다시 금요일 날 다시 내려와서 이 레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레인지 443.40, 450.94 이 안쪽에 있는 레인지에서 장이 결국은 펼쳐졌지요. 예상대로.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 어저스트먼트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어저스트먼트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목요일 고점이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여기 있던 거 어저스트먼트 해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다시 그려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지받고 저항받는지 그리고 이게 컨펌이 되는지를 봐야 됐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어저스트먼트가 되었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매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중에 어저스트먼트를 하셔서 새로 정정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게 이중 저항이었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있는 지금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 밑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각도를 가지고 상대편에서 얘랑 여기죠. 여기랑 이렇게 맞추는 거였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까지 밀어 올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항점이 생겨나는 그런 걸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 포인트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선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아웃스탠딩 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뒀기 때문에 여기 금요일에 고점도 거기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수요일 고점도 이거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월요일 고점이랑 목요일 고점에 맞춰서 할 필요 없이 이대로 그대로 놔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안쪽 레인지로 들어왔고,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다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기 0.618 라인에 했고 그게 넘어왔어도 50% 라인에서 반등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월요일에 도지 만들었지만 화요일에도 도지 만들고 수, 목 계속 오르다가 금요일에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계속 놔뒀죠.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은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 그 텔레그램 채널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뭐 PC도 예상대로 나왔고 뭐죠 그 장 초반에 미시간 넘버 때문에 살짝 튕겨 올라갔었던 게 다시 쭉 빠져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1년 후, 5년 후 그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얘기 나오고 뭐 또 보우만 FOMC 위원들이 계속 안 좋은 시그널, 안 좋다기보다는 연내에 한 번도 힘들지 않나 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이 출렁출렁했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주식 시장도 빠져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의 안쪽에 지금 걸쳐서 이렇게 된 것처럼 더 빠져서 내려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굳이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여지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내려온다면은 다시 여기 50% 라인이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떨어져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면 이 위쪽에 있는 트렌드 라인 안쪽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다음 주 움직이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쭉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그 전주에 떨어진 게 더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토탈 14%가 떨어졌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반등을 해서 125.59 제가 중요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지선으로 얘기했던 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요일에도 도지 만들고 목요일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도 거의 도지 만들어서 떨어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25.59 라인, 이 라인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고점 저점 레인지보다 일단은 아래쪽에 그 고점보다는 다 아래쪽에 있고 저점에는 걸쳐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얘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도 내려가는 쪽에 치우쳐서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125.59 라인 아래쪽에서 일단은 시작은 할 텐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게 트렌드 라인이었나요? 네,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여기 이게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거고,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뭐 갭 상승할 여지는 좀 많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 이쪽 영역에서 시작을 할 텐데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125.59 라인에 을 벗어나서 컨펌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밑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을 깨놓고서 더 내려오느냐가 다시 반등을 할지 계속 하락을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서 컨펌이냐, 얘를 깨서 컨펌이냐, 아직 이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이 삼각형을 위로 깨느냐 아래로 깨느냐에 다시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저점 라인이 하나씩 있죠. 근데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보통 같은 경우, 보통이었다면 이제 이런 트렌드 라인이 쭉 이어져서 얘도 뭐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의 연장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두 개의 점이랑, 이 밑에 있는 여기 이 점과 이 점의, 이 두 점의 연장선, 뭐, 이렇게 만든 그 패러렐 채널이라서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채널은 아니죠.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늘려서 여기를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 정도가 이 다음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준다면 뭐 이 정도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걸 보아서 얘가 지금 브레이킹 돼서 컨펌이 돼서 이렇게 하락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쭉 빠졌다가 올라가서 계속 못 올라가고 도지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컨펌이 되면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맞지 않는 거죠. 물론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게 지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카테고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 여기 이날까지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 다음에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운 트렌드 라인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다면 그때는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깨지냐 이게 깨지나 그걸 봐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오늘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이 핑크색이죠. 핑크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레인지가 일단은 깨졌어요. 그렇죠? 깨졌죠? 이게 여기서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을 한 번 받고 깨져서 올라가서 미치지 못하고 다시 더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이제는 이게 깨졌으니까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트렌드 라인은 이제 이게 깨져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레인지 때문에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렌드 라인 뭐 이런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나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일단은 깨져서 컨펌은 안 된 상황. 그리고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기준선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이 핑크색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워줄게요. 그래서 얘도 지워주고. 여기 얘는 이제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애고, 얘는 지금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다가 지지선으로 됐고, 여기 새 트렌드 라인 있고, 얘 내려온다고 해도 이제 그때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그리든지 하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아직 남아 있고요. 얘도 예, 이 정도로 일단은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죠. 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하나 있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뭐냐면 우리가 잡았던 그 핑크색 레인지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그리게 되면 거기에 1.618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1.8% 라인을 이 1라인에 그렸을 때 1에 해당되는 2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볼 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요일 날 깨지고 화요일 날 막 치고 올라갈 때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립니다. 거기까지 못 닿았지만, 못 미쳤지만, 수요일엔 결국 여기서 미쳐서 저항을 받았고, 다음날 개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걸쳐 있고, 금요일에는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84.54 이 라인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찾거나 뭐 이렇게 찾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이 포인트들, 멈추는 포인트들 잡았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신고점 만들었죠.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패러렐 채널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가 이렇게 찍혔죠. 여기죠. 여기랑 연결이 되는 그리고 이 포인트는 약간 밀렸지만 이 각도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걸 그리기 전에 일단 살짝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이 있어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게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 요거 얘입니다. 얘 색깔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저항선 같이 쓰였고 여기서도 지지선으로도 쓰이고 결정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다운, 업 하면서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각도를 가지고 패러렐 채널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이런 식의 각도, 그래서 이 각도로 만든 게 뭐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아웃스탠딩 포인트니까. 그리고 얘를 그대로 여기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입니다.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얘하고 얘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포인트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가든지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생긴 이 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러렐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였느냐? 가운데로 올라가는 이 빨간색.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만들 때 아래 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기준선이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움직임 패턴의 기준선이 되는 각도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패러렐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렐 채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그래서 원래 있던 애를 지울까요? 그러면 새로 같이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이런 패러렐 채널이 있어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빨간 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오실레이션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살짝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알파벳은.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알파벳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만약에 이 패러렐 채널들이 더 깨진다면 그때는 새로운 다른 패턴을 찾아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네, LVGO 그 브로드컴이 많이 빠져서 아마존이 알파벳 다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 기준선이 사실은 있지만 놔둬도 되겠죠? 뭐 더 올라갈 여지도 없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놔두는데, 일단은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월요일에 이 레인지에서 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까지는 맞았지만 수요일에 확 튀어 올랐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도 계속 오르다가 금요일에 빠져내려왔는데, 빠져내려온 것도 이 전 고점을 넘어서서 지지선으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렌드 라인들을 새로 그려주면 뭐 여기 레인지 무브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려줘도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을 얘로 안 하고 뭐 초록색 이 정도로 너무 이 정도로 할까요? 뭐 색깔이 좀 이상한가요? 누굴로 해야 돼? 원래 있던 색으로 맞춰서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나오네요. 이 정도 선으로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얘랑 같은 색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그려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되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전고점 있고, 그래서 이 하늘색 그리고 얘 둘 이렇게 지지선이 있습니다. 내려온다면.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위에서 보여드린 61.8 라인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지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뭐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이 아니라 여기 뭐죠? 이 레인지 무브 하던 게 깨져서 브레이킹이 된 상태에서 목요일에 컨펌이 됐는데, 컨펌 되고 나서 갑자기 이 올라간 이 저점 고점 아래로 더 쳐져 내려와서 일단은 그 모멘텀 자체는 꺾였다고 보는 게 맞지만, 여기에서 장이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지지선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더 떨어져 내려와서 이 안에까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게 나와서 내려온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쳐져서 내려왔고 여기다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하나 더 그려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가까운 지점 여기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을 연결을 했을 때 61.8 라인까지 내려온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잘 보이시죠? 얘를 여기다가 놓고 얘를 여기다가 놨을 때 이 61.8 라인이 192.71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누구죠? 182.2로 이렇게 볼게요. 얘는 99.82, 99.82, 99.82, 8이 얘는 얘가 181.2 2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의 저점, 최근의 로컬 저점과 로컬 고점을 연결한 61.8 라인 여기까지 와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막 겹쳐 있어서 헷갈리시긴 할 텐데 왜 제가 이걸 그렸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피보나치 61.8 라인에서 더 떨어져서 내려오면 50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50까지 내려오면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에 이중 지지를 받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난주 애플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옆으로 밀어볼까요? 237 정도?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반등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닿아서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도 받았는데,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훅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브레이킹이 된 상황. 그래서 더 빠져서 내려왔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레퍼런스를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레벨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컨펌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보는 이 저항선도 되게 커 보이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저항선도 커 보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막 또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태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다 7월 넘어서야 나오니까 그 다른 빅테크들도 그래서 다음 주 논판 페이롤 뭐 이런 거 말고는 또 딱히 큰 뭐 PMI 같은 거 있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는 없다고 보면 일단 이 레인지 안쪽 새로 생긴 이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딱히 뭐 새롭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AV죠.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짧나요? 그 다음에 메타는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새로운 메타 앵글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닿았는데 여기에서 뚫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이 새로 그린 패러렐 채널에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냐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완전 예쁘게 새로 그린 패러렐 채널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위에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거 완전히 사기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은 별로 사소해서 그렸지 않았던 그런 전고점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 뭐 완전히 닿진 않았지만 여기서 같이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난번에 그렸던 이 초록색인 것처럼 초록색이랑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얘도 초록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뭔가 같은 레인지 가처럼 되는데 그거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조금 더 확장을 얘는 확장이 숫자로 안 되나요? 요거를 7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되나? 안 바뀌네요. 얘는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드는 이 두 포인트죠. 이렇게 만드는 정도로 놓고 얘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요? 얘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뭔가 지금 얘를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하면 얘를 일단 연장을 하고 예, 여기 있는 애 맞았죠? 예,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 계속 올라갈지 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메타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다른 것들은 없네요. 그래서 여기 새로 그린 저항선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 올라가는 하한선이 지지선 이 안쪽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축 빠져서 내려오기 왔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이 밑에 있는 842.33까지 올 것인지 왜냐면 이 842.33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연결해서 만들었던 맞나요? 예. 697.27인 697.27이죠? 697.27이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697.27인데 이렇게 하고 얘는 맞아요? 7.8 맞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842.58이 맞는데 842.58인데 얘도 842.58로 다시 정정 842.58로 정정한 얘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와서 얘를 그냥 아예 레벨로 그렸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쭉 치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닿을 것인지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를 받을 것인지 했는데 둘 다 작용을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고 월요일에는 화요일에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수요일에는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얘를 굳이 여기서 헷갈리는데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죠? 바꾸죠.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뭐 2, 4, 0 정도까지 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다시 내려오고 걸쳐서 도지.
다시 말해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여기서 지금 이 패러렐 채널처럼 다시 보여드리면 이 트렌드 라인이 다시요. 여기서 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이 각도가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에 이렇게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각도하고 이 밑에 있는 저점 각도하고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로 맞추고 그쵸? 이렇게 맞추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작은 영역에서의 채널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식의 각도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어떤 의미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놈 각도, 이 저점과 이 저점의 각도,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놈들, 여기 있는 고점이 아니라 뭐죠? 이 고점과 이 고점. 그리고 여기서는 종점이죠. 그 종가, 이 라인이 되게 미세하게 이 각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뭐의 각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가 지금 트렌드 라인이었죠. 지금 이게 더 밑에 있는 거니까.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따라서 다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842.58까지 내려올 것 같지 않고,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되튕겨 올라갈 것이고, 그게 뭘 따라 올라가느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이렇게 훅 치고 내려왔지만 계속 올라오는 모멘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그려줘야 된 거는 이제는 여기에다가 고점 찍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얘가 누구죠? 873.94, 873.85. 그러니까 873.94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레인지가 유지가 돼서 이렇게 길게 갈 확률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레벨이 깨져서 내려갈 걸 확률은 좀 더 적지 않느냐. 한 65에 35 정도로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다시 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만약에 테슬라랑 자리바꿈을 한다면 QQQ에서 코스트코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올라서가 되겠죠. 그런데 테슬라가 그렇게 잘 올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차트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번 쭉 올라온 다음에 그 레벨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당분간은 코스트코로 계속 동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어저께 그 선물 차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다들 이 마무리하는 아우트로 동영상 그 부분 안 보시죠? 제가 그 147회를 선물 차트 분석을 해서 150회 때 라이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150회 라이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십사 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아우트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우트로 보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150회 특집 라이브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다시 공지를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웃을 안 보시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좀 씁쓸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세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